저는 저희 CMS 팀 비전이라는 품목 자사 입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리더를 맡고 있고 현재 대치 CMS 중등반 센터를 맡고 있고요. 지금 오늘 1부와 2부를 진행하는데 제가 다 할 겁니다. 1부는 다 하고 PPT가 한 70장이 될 거고요. 아마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 큰일 납니다. 꽉 차면. 여튼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편제표 분석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되게 중요하다. 고등학교 할 때 편제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 두 번째는 합격하는 자소서, 등록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자소가 되게 중요한데 자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겠죠? 네. 자, 일단 고등학교 얘기하기 전에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디지털은 이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비율이고요. 요 위에가 이제 전국 단위 전체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울 주요 대학 15개 대학, 그다음에 서울 22개 대학까지 확장시켰고, 맨 아래에는 이제 직어국이라고 해서 직어국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역 결정 중립대학이요, 그죠? 네.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테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고3이 되면 그때는 좀 관심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어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비가 싸잖아요. 학비가 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되게 많은 제폭적인 지원을 할 거고요, 그죠?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요새 뭐 의대 가기 위해서 막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막 있잖아요, 그죠? 네. 지역 인재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업에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인재에서 최소한 30% 이상을 뽑아야 되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한국관광 그런 여러 공단들에서 공기업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지금 현재보다는 좀 이제 관심 있으면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만, 네. 현재는 관심 없으시죠? 여기만 관심이 있으면 그런가? 네, 주요 15개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요만큼 뽑습니다. 10% 정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해서 선발을 하는 이제 34%.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 선발하는 인원이 거의 40%가 되고요. 여기 녹색이 이제 논술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8% 되는데 우리 2028 입시 이후로는 이 인원이 좀 줄 겁니다. 비중이 몇 프로로 줄죠? 30%로 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미 교육부에서 대학에다가 공문을 내렸어요. 예전에 이미 공문 내렸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입학 그 전형을, 대입 전형을 그 학생부 교과, 죄송합니다, 고교 학점제에 연결시켜서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40% 비율, 꼭 정시 비율 40% 이상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30%로 줄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이 결정을 할 거고, 여기 30%를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좀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어국은 학생은 교과전 많이 뽑습니다. 네, 이 부분이고. 자, 그래서 여기 요 표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류도 평가를 하는 그런 대학들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현재. 이건 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이제 전형명들인데, 교과 70에 서류 30, 뭐 학생부 교과 90에 서류 10 이런 식으로 10에서 30 정도의 비율로 서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학들이 현재. 네, 경북대, 부산대는 직업들이죠. 여기 2,000명, 1,000명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 여기 서울 주요 대학들은 10% 정도니까 이 정도의 비율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 수능 전형은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2024년도부터 이미 수능에다가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를 40%를 적용을 시키고 일반 전형은 수능 80에 교과 20%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서류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수능 전형에서도. 근데 이제 2028부터는 일반 전형도 40%로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고대도 일부 학과에서는 수능 80에 교과 20. 그리고 부산대도 지금 현재 20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2026학년도부터 연세대와 한양대와 성균관대, 사범대 정도 모든 전형은 아니고 연세대는 모든 전형입니다. 정시로 선발하는 모든 전형에 교과를 5%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는 교과를 정성평가합니다. 정성평가라는 게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대는 교과를 정량평가합니다. 점수화해서 일부 인원 수는. 근데 연세대는 정량평가할까요? 정성평가할까요? 서울대를 따라갈까요? 고려대를 따라갈까요? 서울대를 따라갈 것 같은데 고려대를 따라갑니다. 여기 등급 점수로 합니다. 점수.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형이 총 1000점 만점이거든요. 1000점 만점에서 5%에 해당하는 50점을 교과 점수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50점 안에서도 실제 변별력이 10점만, 기본이 40점이에요. 50점 중에 40점 기본 점수고 10점만 가지고 이제 변별이 된 거기 때문에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과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근데 서울대는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현재는 정시에서도 교과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앞으로 2028년도 이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 수능 전형에 서울 주요 대학 및 지거구 다수 학교로 서류에 대한 평가가 확대가 될 거다라는 게 거의 뭐 확실히 되고 있죠. 확실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28 이후 대입은 어디에도 다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생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를 꼭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신은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도 문과, 이과, 선택 과목에서 다 이제 문과 과목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은 자체고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이렇게 잡아놨고 모든 이제 전형은 대학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건 자체고사를 강화하는 건 좋고, 그래서 학생부 서류에 대한 평가를 강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면접 부분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연대, 고대만 재신문 기반 면접을 보고 있고, 재신문 기반 면접이라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면접관 앞에 가서 구술을 대답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는. 그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죠.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진위 여부라든지 학생 학습적 역량을 판단하는 그런 면접이 있는데, 이번에 2026학년도에 한양대가 재신문 기반 면접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한양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수학과학 시험을 보는 거라면 아이들 입장 상당히 부담이 큰 거거든요. 면접을 강화하는 그런 힘이 있다. 논술도 현재는 뭐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위 논술이라 해서 수학만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시 과학 과목도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는 등 자체고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게 현재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숫자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중에서 내신 등급이 되게 중요한 거고, 내신 1.0이면은 웬만한 의대 가죠. 현재는 의대 갑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지방 의대라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앞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능 점수만 잘 나오면 또 만점 맞으면은 뭐 본인이 원하는 의대로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글자가 되게 중요해지는,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그죠?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그러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실질적인 변별이 되어져서 아이들의 학교 상위 대학은 그걸로써 학벌이 가려질 거다라는 거죠. 또 그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1.0만 되면 되겠지,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게 지금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 글자 선생님도 주시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관리해 주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학교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일단 노원구만 조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남고도 있고 여고도 있고 공학도 있는데요. 그죠? 공학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 불안고등학교랑 상명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서라벌, 대진고등학교 남고고 여고는 이제 여고 이름 붙어 있으니까 상계고등학교도 남고고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재영고 남고고 성원고도 남고고 그죠? 농원고등학교가 이제 남녀 공학이죠. 공학인지 남고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딸인데 서라벌 고 보냅니다. 큰일 나네. 안 되잖아요. 네. 자, 뭘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원 거셨다. 인원 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선덕구랑 이화여고까지 같이 갖다 놨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보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라는 1등급 인원이 10%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만 10% 안에 만약에 못 들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고1 아이들이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10% 안에 드는 게 쉽지 않죠.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네, 어쨌든 저도 이제 고등부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1등급 좀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전교 등수가 41등 안에 들어야 40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인 겁니다. 400명 안에 얘기입니다. 영신여고 같은 경우는 234명이니까 전교 2, 3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인 건데, 그죠? 이게 이건 1학년 때 얘기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선택과목으로 쫙 찢어지면서 4분의 1토막 나고 여기 4분의 1이면 5등,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인 거고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3 찍어버리면은 진짜 극복하기 힘듭니다. 3 찍어버리면. 어쨌든 상위 아이들이랑 같은 경우에 1등급 아니면 실실에서 2등급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25냐, 1.5냐 막 이런 식으로 맞을 건데 3 찍어버리면 이제 그거 극복하려면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 2점대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택을 할 때 인원도 어느 정도 보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인원만 많다고 장땡은 아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입교를 좀 보셔야죠.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서울대나 의학계열의 입교를 어떤지 좀 보시면서 여기 나쁘진 않더라고요. 저 지역의 입교를 보면은 네,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지긴 합니다. 중계가. 세 번째로는 졸업생 진로 현황도 좀 보시면서 학교 분위기가 어떨까 좀 예측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이게 그냥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보여요. 네. 근데 딱 가면 세 가지죠. 대학, 4년제 대학 몇 명 보냈냐, 그래서 백비상면 몇 프로, 그리고 전문대학 몇 명 몇 프로 보냈냐, 그 다음에 기타, 즉 재수가 몇 명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 학교는 그나마 4년제 대학을 많은 인원으로 좀 보낸 비율이 좀 많은 학교들을 끌고 와봤어요.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볼 때는 뭘 주로 보냐면은 일단 전문대학에 대한 비율을 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일반고는 4년제 대학이 한 45%에서 50% 왔다 갔다 해요. 비율 자체가. 그리고 전문대학은 한 20% 정도가 전문대학을 봅니다. 그리고 한 30에서 35% 정도가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노원구 쪽에 있는 학교들 보니까 전문대학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대학 비율이 높은 거 낮은 거랑은 그 아이들 구성원의 이제 비율이 그죠? 좀 이제 상위 그러니까 그래도 목표를 좀 높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전문대학 비율이 낮아요. 노원구는 낮은 편에 하더라고요.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수 비율이 45% 이상, 40에 45% 이상 넘어가는 그런 학교들은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그래 좀 있는 학교입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인원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 고2 가면 안 되겠군, 정시 돌려야겠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는 것은 이제 학부모님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좋게 본다고 한다면은 아이들의 목표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치나 서초 이런 데는 죄수 비율이 40, 50%죠. 거기는 어딜 봐도 그냥 40, 50%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안 차는 거죠. 자기 내신 등급에 성이 안 차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으로 하고 수능이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래 한 1년 더 해서 많이 도전해보는 그러한 환경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수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학교는 보통 수시로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갈지 교과로 많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약간 수시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 학교구나. 그럼 또 좋은 학교예요, 나쁜 학교예요? 그것도 가치가 다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쁘게 본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유혹하는구나. 너의 내신 등급이 5등급이니까 너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 네가 수능 본다고 해서 5등급 나올 것 같아? 너는 수능 봐봤자 7등급이잖아.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내신 등급에 맞춰서 보내는 거. 고등학교 교사분들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어쨌든 어느 대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비율만 늘리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쁘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좋게 본다면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중하위권 아이들도 최대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 주시면서 진학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양쪽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고를 또 갖고 왔어요. 대진여고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수율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 여기도 수시 정시로 많이 가는. 그러니까 정시 쪽도 같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입결이 좋습니다. 나는 입결이 좋고 특히 의학 계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입결이 좋게 되어 있고 영신여고, 해성여고로 가면서 전문대학교들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이승이구나 정도로 느끼시는 것 같고요. 영신여고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 무슨 학급이 있던데? 중점학급이 음악 중점학급이 네, 그 음악하는 아이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랑 음악 준비하는 아이들이랑 같이 내신을 섞어서 보진 않더라고요. 유경수 같은 경우는 따로 보더라고요. 여기 학교 들어가 보니까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덕고 이화여고입니다. 이 선덕고이 좋은 학교인데도 재수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요거는 높이 평가하면 좋겠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아, 이 학교에 능력이 높구나, 그죠? 그래서 준비하다가 안 돼서 지금 하게 될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화여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학교가 어떤 분위기가 대충 느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문대학 거의 안 가잖아요. 여기에 아이들 욕심이 많고, 자기의 내신들 맞춰서 어디가 그냥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셔야겠죠. 학교별로 과목별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첫 번째가 이제 국어 과목이고, 이화여고가 국어 과목의 평균이 83.4예요. 서울여고가 78.1이고, 대진여고가 70.6이고, 쫙 내려가니까 상명고가 평균이 64.7입니다. 그 선덕고가 여기 있어요. 75.4. 요즘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선덕고는 국어가 약한가 봅니다. 그런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표준 편차를 보셔야 돼요. 표준 편차는 대략 10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0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10보다 가깝거나 낮으면, 작은 숫자면 상위권 아이들은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한 문제 틀리면 등급하나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고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20에 가까워. 그래서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이쪽 지역은 표준 편차가 좀 작아요. 작은 편이거든요. 보통 막 20, 19, 막 22,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보시면은 평균이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긴 한데 표준 편차가 되게 세네? 표준 편차가 작네? 되게 몰려있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어렵게 낸 겁니다. 눌러버린 거 다. 그러니까 잘 보는 애들도 막 100점이 없는 겁니다. 이 평균 점수에 얼추 비슷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구리라 하더라도 8.6과 표준 편차가 19인 거는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이 약해서 예 이런 선거법 보냈다는 큰일 나죠. 평균 70.7인데 표준이 8이에요. 난리 납니다. 여기가 가장 괜찮네요. 3년도 62.9고 표준 20이니까 나름 괜찮네. 보통 그 10% 컷을 잡을 때, 그러니까 1등급이 10%잖아요. 10% 컷 잡을 때 여기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에 1.5배를 더 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0이잖아요, 보통. 20이니까 거기다 1.5배, 30을 더 하시면 됩니다. 30. 30을 더 하시면 92.9가 10% 라인입니다. 보통 이제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8이니까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청원고도 수학이 꼴찌예요. 평균이 58.1점. 야, 우리 이거 남학교입니다. 우리 아이 보내면은 충분히 1등 나갈 수 있겠구나. 표준 편차가 11.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어렵게 놓는 겁니다. 눌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만 보지 마시고 표준도 같이 보시면서 여기가 20은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성적이면 20은 돼야 됩니다. 근데 11.1이라는 거는 진짜 어렵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하위권입니다. 그럼 여기 선택하시면 있죠. 여기는 다 상위권인 거죠? 상위권이면 이제 위쪽을 보시는 게 맞고, 우리 아이가 약한 과목이 있다면 그 약한 과목이 되게 평균이 높고 표준이 작은 그런 학교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골고루 1등급은 다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으니까요. 네. 그걸 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요거 보셨나요? 선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텐데 있을 텐데 선거부에서 국민들 이제 학교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자료에 있는 걸 제가 이제 따갖고 온 건데, 그 서울 광역자 사고는 내신 안 보는 거 아시죠? 내신 안 봅니다. 아이들 내신 못 보고 그냥 선발을 해야 됩니다. 면접을 봐갖고 아이들 자기 조합습이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 이런 걸 판단해서 뽑아야 되는데 막상 뽑아 놓으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내신이 상위 80%에 있는 거의 꼴찌에 있는 이 학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둔 학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그랬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선거골을 봐갖고 제발 개가 신문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보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아이가 서강대를 가고 이 아이가 서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생 역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뒤늦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뒤늦게 공부해서 뒤늦게 포텐이 터져갖고서 우리 아이들 다 그럴 겁니다. 뒤늦게 포텐이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이건 남편을 보면서 아니죠. 어쨌든 간에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아이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고등학교도 그 학업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머니들도 아시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좋은 점이 있긴 한데, 근데 좋은 분위기 갖고 있는 학교는 또 내신에서도 불리하니까 거기서 저울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런 게 이제 편한 거죠. 우리 아이는 중학생인데요, 그죠? C 나오고 D 나오고 있죠. 답답하죠. 이런 아이는 고등학교 가도 C 나오고 D 나옵니다. 5등급에서 결국 3등급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내 머리는 닮아서 나중에 포텐을 터뜨릴 것 같긴 한데, 그런 애들이면 보내시니까 어차피 일반고 3등 나오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전문대나 고려대나 이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서 보내보시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중동고죠. 대치에 있는 중동고 광역사고인데, 이 학교는 서울대를 간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1.50, 1.05등급부터 4.38등급까지 그러니까 4등급도 서울대를 갑니다. 심지어 고려대를 7.6등급도 고려대를 갑니다. 근데 이거 속지 마시고요. 이제 이거는 당연히 수능으로 갑니다. 학생부 전형으로 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예 수능으로도 이렇게 간 아까 방금 선긋고 그 아이 마지막 그 아이도 정시로 간 겁니다. 정시로 간 거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 좋은 학교도 내신 9등급제에서 1.05, 1.05 이렇게 다 의대 간 거예요. 얘가 똑같은 애죠. 서울대 의대 송영관 의대 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다 1등급인 거죠. 올 1등급입니다. 1등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도고도 그렇고 충동고 이런 학교들 상산고 애들 이런 학교 하나고 1.0이 4-5명씩 나오고 그 학교들에서 그 아이들이 어디가 됐어요? 의대가 됐죠. 네. 불암고도 좋은 학교입니다만 불암고 1등급과 하나고 1등급이 붙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한양대거든요. 한양대를 간 아이들의 내신 등급부가 3.25부터 6.37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앞에 1, 2, 3등급이잖아요. 1, 2, 3등급 아이들은 한양대를 쳐다보지 않는다. 이 학교는. 선도고도 그러니까 그 학교의 분위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학교들에 있는 아이들은 목표가 높잖아요. 높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 서성한 아래를 안 가네? 그럼 나도 거기 못 가면은 쪽팔린 거죠. 재수를 해서 더 가니. 그러니까 그게 가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보내시면은 정신 차릴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좀 자기 목표를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 꿈이 없어요.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냥 사고 따라 간다고 그냥.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희망을 좀 갖고서 네, 보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편집을 이따가 좀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일반 고등학교의 수학 편집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일반고에서도 특목자사고에 깔리는 그런 과목들이 다 깔릴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하나도 안 깔리죠. 네, 안 깔립니다. 그래서 그냥 필수 과목들, 대학에서 권장하는 그 필수 과목들만 깔리지 그 외의 과목들은 잘 깔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외대부고고 자사고 외대부고의 수학 편집표고요. 고급 미적분학도 있고 심화 미적분학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런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듣고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이쁠 수밖에 없어요. 이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이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이쁘다. 이것만 아닙니다. 이 과목을 들으면 그 과목, 그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활동도 있을 거예요. 수행평가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수학 교과 과목에서는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세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특에 들어가고 그 내용에 대한 심화 탐구하는 그런 활동들이 또 다른 창시 활동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과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특 내용들, 그런 파생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다 없다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이 두 가지예요. 독서하고 심화탐구. 현재 트렌드가 이겁니다. 예전에 한 5년 전, 10년 전,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 그 전쯤에는 트렌드가 뭐였어요? 소논문이었습니다. 소논문. 네? 그 전에는 상 몇 개니 이런 거죠. 너 봉사활동 몇 시간이니 양적인 걸로. 10년 이전에는 양적인 걸로 생기부를 채워야 되는 게 그때 트렌드였고, 예전에 그 다음에 5년 전쯤에는 이제 소논문 같은 거, 막 외부 활동 같은 것들로 막 채워넣는 거, 그게 트렌드였고, 이제 지금은 전혀 그런 거 못하는 거잖아요.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트렌드고, 독서랑 심화하는 거예요. 교내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서 심화적인 독서 활동을 하고 또 탐구 활동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외대부고나 상상고, 하나고등학교는 대학 잘 보내잖아요. 이런 활동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소디포라고 해서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 이거는 이제 독서 활동이고요. 유레카 리서치 프로젝트는 심화탐구 활동이고요. 상산고등학교의 양서 읽기는 독서 활동, 세븐 심화탐구 활동입니다. 이 학교들은 이 두 가지 활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정규 수업 안에 다 해놓습니다. 창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걸 아니까 이게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창조를 딱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기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하는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리를 이 지역의 학교들이 하고 있느냐, 이게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학교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근데 이 학교들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생기부죠. 생기부 누가 써줘요? 선생님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지 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어느 정도는,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기 평가서라는 걸 제출하게끔 합니다. 보통 이 주요 교과 정도, 주요 교과에 대해서 학생이 한 뭔가 새로운 탐구, 좀 깊이 있는 심화 탐구 활동이 하는 게 있으면 적어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자기 평가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아예 안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요 과목 정도는 이제 받아서 그거 가지고서 작성해 주시긴 하는데, 이건 이제 상상국 겁니다. 상상국 거고, 그 생기부에 있는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는 그 모든 활동들, 자유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개인 세트, 힌트, 교과 세트, 동아리, 이게 각각의 탭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화면은 이제 진로활동 탭에 대한 화면인데, 그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다 작성하세요라고 아이 다 써갖고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는 거죠. 모든 걸 다. 심지어 행특도요. 행특은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써갖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바탕으로 작성해 줄 거야 라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활동했는지를 다 적용시켜서 생기부를 작성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교다라는 거죠. 그런 생기부 활동을 잘 해주고 있는지, 그런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만약 일반고를 보인다고 한다면 이 학교는 그 자기 평가서를 잘 받는 학교인가, 받아준 학교인가, 안 받아주는 학교인가 보셔야 됩니다. 안 받아주는 학교는 보내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생기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제 편제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학교마다 편제표가 다 다른데, 일단은 뭐 노란색은 2028 이후로 진행되는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들의 교과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옥색이라 해야 되나요? 옥색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색칠된 것들, 요것들이요, 요것들. 사회, 과학, 융합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이죠. 나머지 과목들은 예체능 빼고요.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고요. 그래서 절대평가 과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행평가만 다 맞으면, 집필평가를 한 70점 정도 이상 맞으면 그냥 A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 내신 특별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것 같고, 자, 요거는 일단은 대치에 있는 학교이긴 해요. 대치에 있다 보니까 대치에 있는 학교를 갖고 왔는데, 편제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자, 이 학교는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되는 거는 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 학교에서 지정된 과목들이에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고,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거는 선택 과목들인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쁘게 잘 표현을 한 건데, 자, 이제 이 학교를 보면은 국어하고 수학은 3학년 2학기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능 준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학교에서 수능 준비 계속 시켜나가겠다. 영어는 안 하죠.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고, 또 특성이 또 대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는 또 잘하거든요. 영어는 이제 앞 준비하고, 나머지 국어 수학 끝까지 가자. 이렇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논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학 2학기 논술 과목을 집어넣어서 논술 준비도 좀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보면은 이제 이 안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거든요. 이 5가지 영역의 과목들 중에서 3과목을 택하는 겁니다. 여기도 3과목을 택하고, 여기도 5과목을 택하고, 여기 5과목을 택하고.
자, 이런 식의 선택 과목이 주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등급 인원이 많이 분산이 될 겁니다.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제가 한번 의대를 간다라고 생각하고 골라볼게요. 2학년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조사하기 시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거고, 의대면은 여기 3개 택해야 되잖아요. 3개. 그럼 이제 화학이랑 생명과학 택해야죠. 이제 2개 당연히 택해야죠. 하나만 더 택하면 돼요. 근데 이거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은 당연히 이거 드릴 겁니다. 기후변화와 해결사태. 갑자기 여기에 절대평가 과목이 딱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땡큐죠. 이거 과목 하나 줄어드는데 내신 준비하는데 그 부담을. 근데 이거 들으면은 서울대 의대 못 갑니다. 서울대 의대는 물리학은 권장 과목으로 깔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도 물리1 정도는 권장 과목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1 과목 정도는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3개를 들어야지 요거 듣는 순간에 나갑니다. 서울대 의대는 나갑니다. 요 3개 듣고 넘어옵니다. 그럼 이제 연계 듣겠죠. 생명과학은 이제 세포와 물질 대사로,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 물리학은 역학과 에너지를 들을까 말까 좀 고민은 되긴 돼요. 나는 의대인데 역학과 에너지는 이제 물리 2잖아요. 물리 2까지는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3개 들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저 위에 보니까 기하가 있었습니다. 3과목을 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기하 택하고 물수 버리고 물질을 가지고 택하고 있어요. 이거 듣고 가야죠. 그래서 3학년 맞죠? 그랬더니 내신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딱 종합해 보니까 의대를 갈 수가 없는 내신입니다.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과 쪽으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학교를 낮추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네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좀 가려면은 건축공학과 정도는 한번 기대해볼 만한데 그랬는데 물투를 안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는 의대를 보낼 거예요 라고 해도 고3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안 되겠구나. 왜 공대로 가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물리화학을 놓지 말고 끌고 가주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유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3학년 때 왔어요. 5과목을 택하래요. 미적분도 들어야 되고 여기 생물화학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과목 더 들어야 되죠. 이걸 들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게 여기서 분산이 확 된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그죠?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뭘 들을지 모르겠다 이기 때문에 인원이 확 된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눈치 작전인 거죠. 어느 과목을 많이 들을 것이냐. 그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보교학점 이제 실태입니다. 자, 그리고 문과의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문과 학생이라면 나중에 고3이 됐어요. 이 아이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고3이 딱 됐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경영학과를 가려면 학교를 다운시켜야 돼요. 난 연대를 가고 싶은데 한양대로 다운시켜야 돼요. 근데 연대는 국어문학과 애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는 당연히 연대를 택할 거예요. 부전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대 같은 경우에는 과를 좀 많이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3 때서 이제 좀 이렇게 학교를 바라보면서 과를 전환할 때 언어 쪽으로 많이 바꾸거든요. 내가 일본어를 배웠으면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이런 걸 바꾸는데 이 학교를 보니까 중국어가 여기 있어요. 중국어 3학년 때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보통은 여기서부터 일본어 문화, 일본 회화, 심화 일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끌고 가야 그나마 외고랑 좀 이렇게 붙어볼 만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 쓸모작이 없는 겁니다. 하물며 요거 무슨 과목이죠? 이건 지정 과목이죠. 필수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과인데 어쩔 수 없이 한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상대평가. 되게 부담되는 거죠. 왜 굳이 이거를 필수로 학교에 어쨌든 그런 게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중산고인데
대치동에서 서울대 의대 3명이나 보내고 서울대 항상 실적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 정시영 학교고 수능 끝까지 끌고 가고 끝까지 책임져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학교인 거죠. 문과 성향하고 같지 않은 학교입니다. 이과 좀 위주로 된 학교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게 와닿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문과에 갔다가 큰일 나겠다. 나중에 플랜 B, C도 없고 막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학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학교를 보시면은 고3 때까지 국영수 다 챙겨주겠답니다. 수능 끝까지 끌고 가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방금 전하고는 다르게 선택 과목을 찢어놨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국영수 중에서 택일 하나 택하래요. 여기 하나 택하고 그다음에 사회, 과학 여기서 3개 택하고 정보, 일본어, 중국어 여기서 하나 택하고 이렇게 쫙 하는 거죠. 그럼 앞에 거랑 이거랑 사이를 한번 볼게요. 자, 또 의대 갈 겁니다. 자, 의대 갈 거예요. 자, 뭘 택할 겁니까? 라고 한다면 기아가 여기 있네요. 기아 들어야 됩니다. 기아 들어야 됩니다. 기아 가야죠. 그 다음에 의대 갈 거예요. 뭐 들을 거예요? 내가 사회를 이어줬잖아요. 그죠?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들으면 되는 거죠. 딱 3개 들어도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택 하나 하래요? 정보 가요, 정보. 정보,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기초, 소프트웨어와 생활 이렇게 디벨롭해서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얘는 여기서 결정 난 거예요. 그냥 이공계열이면 정보, 데이터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과학도 내가 여기 3개 잡았으면은 그 3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굳이 사회 들릴 이유 없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 3개 그냥. 다른데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놨어요. 그죠? 여기도 기하 듣고 인공지능 수학 듣고 미적 순수 듣고 수학과 문화 듣고 뭐 해야 되겠죠. 뭐. 인원이 분산되지 않지. 그냥 쫙 결정돼야 되겠죠. 앞에 학교랑 이 학교랑 그 차이가 충분히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선택 과목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인원이 분산되는 게 상당히 적다. 거의 자기 계열끼리 같이 갈 거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본어회화, 일본 문화, 이 시나리오 이래야지 한번 외고랑 드셔보는 거죠. 이 정도 안 되면 어떻게 명함을 내리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좋은 학교다. 근데 이 학교에 또 이런 식으로 쌓아놓으면 또 단점이 뭐냐면 생기부가 애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은 결을 듣잖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개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지식한 거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 하나 얘기 다 갖다 놨어요. 이제 이거는 아이들한테 여기서 그냥 3과목은 편하게 들어. 수능 준비해 이런 얘기거든요. 수능 준비하자 하면서. 근데 저랑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중에 한 과목은 여기다 갖다 놨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 의대예요. 의대면 이제 1,000원을 왔어요. 내신 보니까 쓸만하네. 그러면 이제 나는 물리치는 필요 없거든요. 전자기 완전히 버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화투랑 생투랑 듣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왔었으면 요거 하나 들으면서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약간은 숨 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선택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는 중대국어이긴 한데 어쨌든 뭐 중대국어 지금 그렇습니다. 일반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 지역 학교예요. 이쪽 지역 학교고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여기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아니. 일단 첫 번째는 수능 과목도 선택 과목으로 바꾸게 해놔버렸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끔 니들 다 선택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니들이 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도교학점제 취지가 이거니까. 우리 잘못한 게 없어 이런 거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이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수능 안 보는 애들은 아주 상관없긴 한데 그런 애들 보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인원이 여기서 탭 5. 어쨌든 2학년 때까지만 3학년 때는 다 풀어온다는 것은 좀 아쉽고 이해가 좀 안 되고 5과목을 들으라고 했죠.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쫙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인원 잘 구성될 수밖에 없는 아까 그 첫 번째 학교랑 비슷한 첫 번째 학교보다 더 심한 학교 같아요. 그래도 뭐 일본 문화, 일본어 회화 다 연결시켜놨어요. 잘 정보, 인공지능
데이터 잘 연결시켜놔. 뭐 이런 부분은 잘 연결시켜도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 펼쳐놨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전략을 갖고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막 여기서는 뭐 정보 듣고 여기서는 일본 문화 듣고 여기서는 인간과 철학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해놔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뭐 소프트웨어학과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쭉 가야죠. 정보서 쭉 끌고 가게끔 요 하나를 박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잡아주게끔 잡아줘야죠. 그렇습니다. 크게 얘기할 거 아닌 것 같고 요게 불안고 그리고 이 학교가 좀 특이하게 여기 잡아놨어요. 대부분은 여기도 다 잡아놨거든요. 지정감으로 잡아놨, 3학년 1학기 잡아놨는데 그 학교는 그냥 풀어놨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놨고 그 다음 학교는 보통 이제 여기 중계 지역도 다 이렇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대부분 다 가게 되어 있고 조금만 구분해놨네요. 그죠? 조금만 구분. 여기 그냥 선택 중국어 일본 한 문제도 선택해라 뭐 이렇게 깔아놔요. 근데 이 학교는 저는 이거는 조금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공계열이면은 중국어 일본 한 문제도 반드시 하나 들어야만 하는 이거 무조건 택일이거든요. 하나 들어야만 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아이 중국어 일본 한문 못하는 거 관심도 없고 굳이 여기에 상기평가로도 막 그 실적인 막 부담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태기는 이걸로 하는 건 아쉬워요. 여기는 이제 그래 1학년 때부터 정보 소프트웨어 생활 이렇게 막 1학년 때 정보랑 소프트웨어 생활을 까놨어요. 이게 자 앞에 보이고요. 앞에 학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학점이거든요. 4학점, 4학점, 4학점을 빨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1학년 때 과목이랑 1학년 때 공통 과목이랑 그다음에 수능 과목은 이제 4학점으로 쭉쭉 빨고 갔거든요.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확보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전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4학점으로 배우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 중계 지역은 여기 3학점을 많이 까더라고요. 3학점으로 까요. 1학점을 까는 거죠. 3학점으로 가면 여기도 3학점이고 여기 3학점이면 이제 아이들은 수업 부담이 그냥 본인 스스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3학점 정도에 대한 시수만 확보해주고 니들이 좀 더 공부해야 돼? 이런 그러니까 부담이 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처럼. 어쨌든 이거를 까면서 과목 하나를 추가시키는 겁니다. 과목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학점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제표를 만들 때 기본 학점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지정된 기본 학점. 4학점이라 대부분 4학점을 많이 주는데 4학점을 주면 거기서 학교 재량권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을 쓰는 거거든요. 1학점 더 줄 수도 있고 1학점을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욕심 있는 학교들은 1학점씩 빼갖고서 3학점으로 바로 다 배정해놓고 과목 수를 좀 더 늘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하나 더 확보시켜 주려고. 이 학교는 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조금 부담되지만은 자기들이 또 이거 헤쳐나가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네 과목 중 여기서 이제 네 과목을 선택을 하래요.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뭐 듣고 뭐 기하 듣고 끝났네요. 여기도 오면은 이제 몇 학과는 이제 화학 과목에서 세포화 물질에서 듣고 고급 물리학이 있어요. 이 학교 뭐죠? 고급 물리학이 있네요. 이게 이제 특목고나 특목 자사고에서 빨리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이걸 지금 갖다 놓은 거죠. 고급 물리학을. 어떤 학교는 여기다가 고급 생물학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어떤 졸업하는 아이들의 성향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의대 쪽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서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면은 생명과학에 대한 고급 과목을 깔고 이 학교는 아무래도 약간 공대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공대에 좀 유리하게끔 잡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 고급 물리학 잡아놓고 3학년 2학기 때는 고급 화학 잡아놓고 2학기 가서 이제 고급 생명과학 잡아놨는데 어떤 이 순서가 그거 아시죠? 재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류평가를 받을 때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3학년 2학기는 이제 N수생 아이들은 들어가지만 재학생 아이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재학생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얘가 앞에 가 있느냐, 얘가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고급 과목을 깔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잡아놓은 학교예요. 지금 보니까 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미적분 2가 2학기에 있거든요. 미적분 1하고 미적분 2를 같이 세우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2 과목은 배수랑 미적분을 먼저 다 배워놔야지 미적분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미적분 2를 배워갖고 왔어요. 대진구. 못된 학교. 네? 이건 위계에 벗어난 거거든요. 위계에 벗어난 건데 어쨌든 대진구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진여고를 가봤는데 갖고 오지 않았어요. 대진여고를 보니까 대진여고도 막 고급 과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급 과목들이 이렇게 깔려있지 않고 다 여기 깔려있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좀 약간 지금 의아해요. 여기 있는 거는 재학생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쪽으로 몰아놨더라고요. 제 소란 얘기인 건지 뭔지. 그래서 나중에 학교 선택할 때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입니다. 학교를 바꿔 나갈 거예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바꿔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는 거고 마지막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좀 뭔가 좀 복잡한데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2학년 때 여기서 5개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과목은 물화생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에서 경제,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 세계 다 사회 과목들이고 세계사, 일본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제2외국어랑 사회 과목이랑 과학 과목만 깔려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의대 갈 겁니다. 자, 그럼 5개 선택할 거면은 여기 선택할 게 없습니다. 그럼 과학,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물리원 서울대 의대 갈 거니까 화학, 생명과학 다 들어야 되겠죠. 이 3개 듣고 2개 남았네요. 지우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을 들어야 되겠네요. 화투, 생투를 들어야 되겠네요. 애는 죽어나겠네요, 그죠? 애는 죽어나겠네요. 학교의 의도는 뭘까요? 하면서 이제 여기 5개 들을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 넣어보면 또 5개 들으래요. 또 5개 또 열심히 여기서 선택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뭐 그래요 여행기 하나 들고 들을 겁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가면은 이제 막 깔려 있는 거죠. 고급화, 고급생명과 이거 들어라. 이 학교의 취지는 이거죠. 3학년 1학기 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3학년 1학기 때 만들어야 가능성이 있다. 상상입니다. 만약에 상산고를 연구해 두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화투, 생투까지는 기본 정도 학습은 시켜놓고 보내셔야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화학 원투를 가지는다는 거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자사고 보내시려면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고교 선택을 하긴 해서 별건 아닙니다만 확실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일반고를 선택한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일반고가 맞아요, 특목고가 맞아요는 아닙니다. 정말 일반고가 정답이면은 특목자사고는 다 이제 죽을 거고요. 특목자사고가 정답이면은 이제 일반고는 다 죽을 거예요. 큰일 나죠, 일반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살아있을 겁니다. 살아있을 거고,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시키는 건 잘하는데 남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좀 자기 주전 성향도 떨어지고 약간 내가 봤을 땐 그 아이 같고 누가 이렇게 끌고 와서 누가 날 데리고 가서 같이 탐구 활동에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은 기숙사형 보내시면은 튕겨 나옵니다. 그 아이는 못 버팁니다. 워낙 그 외대부고라든지 하나고라든지 상담부 같은 경우도 좀 아이들끼리 그룹 지들끼리 알아서 그룹을 지어서 탐구 활동하고 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하지. 근데 이제 자기는 누가 날 데리고 와주길 바라고 이러는 아이들은 거기서 못 버팁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냥 확실한 1등을 알 수 있는 일반고를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가면 1등급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특목고 보내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도전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아이 성향이 맞아요. 자기 주저 성향이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인싸인데 근데 아이가 조금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네요. 우리 아이들인데 잘생겼어요.
하면은 또 그러니 보내버리는 거죠. 그냥 보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저기 옆에 주위에 우리 사촌 애들이 뭐 다 스카이를 받고 있고 막 꼴보기 싫고 우리 아이 거기 안 가면 쪽팔릴 것 같고 제 소식표도 보낼 겁니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손 놓고 보내시면 도전하세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일반고는 플랜 A밖에 없죠. 내신 안 나오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 내신에 맞춰서 그냥 대학 선택을 해야죠.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플랜 A밖에 없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승목차 타고 가면은 플랜 B는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 내신 1등급 맞으려고 일단 노력을 할 거 아니면 그게 1차적인 목표겠죠. 그래서 1등급을 잘 맞아놨어요. 그럼 의대 가면 되는 거지 그걸로. 근데 그 뒤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상태 되면 뭐가 나와요? 수능 넘어요. 그냥 수능 성적이 그냥 나와요. 자, 본인 내신 성적보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있는 거죠. 플랜 C 수능 논술도 있습니다. 수학만 잘해도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플랜 B, C가 기다리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목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저는 도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예 성적고 가면 선덕고 할게요. 선덕고 가면은 4화분기 확실히 보내실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 봐야죠. 이 아이가 일반고를 가도 3등급밖에 안 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모험을 걸어보셔야죠. 아까와 같은 7, 80% 아이가 서울대 서울대가 가져가죠. 그런 기적을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 학교가 서울광역사저고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 인원이고 뭐 4명 보는 학교도 있어요. 중등고 단대로 보는 3명 보는 학교도 있고 2명 보는 학교도 있고 1명 보는 학교도 있고 이게 뭐 손도부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청원고야. 어쨌든 여기 있는 학교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학교입니다. 내신 따기 빡센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 안에서 나오는 거죠.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서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라는 생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로 넘어가죠. 네, 불쌍하게 됩니다. 2부는 30분 안에 끝내는데요. 자,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특목 자사고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죠? 자기소개서 무조건 써서 가야 되는데 대학 입시는 학생부 하나로 서류평가를 하죠. 학생부 하나만 가지고 서류평가를 합니다. 근데 고입은 뭐 과고든 영재고든 자사고든 외고 국제고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2개를 같이 봅니다. 2개를 같이 보는데 고등학교 학생부는 모든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잘 써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데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선발하지 않잖아요. 일부 이제 그런 평가사분들만 하기 때문에 학생부가 중학교에서 잘 써주진 않습니다. 당연히 아예 써주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를 알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기록부는 이제 검증하는 차원으로 보는 거지. 그 고입에서는 학생부보다는 당연히 자기소개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뭐 이런 내용을 쓰세요라고 보통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자기주도학습 과정하고 지원 동기가 어떻고 입학후 활동 계획이 어떻고 졸업후 진로 계획 그리고 인성 크게 이제 이런 사항들을 작성하게끔 해놨습니다. 작성하라고 하고 있고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잘 나와 있을 거고 예를 들면은 토의 성적을 얘기한다거나 본인 학교 영어 성적을 얘기한다거나 경시대회 입상 실적 같은 거 얘기하면 0점 처리니까 이건 그냥 탈락인 겁니다. 이런 것은 그냥 탈락인 거고 직원 검사장 다시 나가면 이거 이게 큰일 납니다. 그죠? 자랑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반점. 그리고 학교 이름이 막 들어가 있어 어느 학교인지 알게끔 하는 걸 동아리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외대부에서 작년부터 자소서 기상목을 좀 더 확대시켰는데 이런 거 쓰지 말래요.
특정 대학명, 특정 기관, 뭐 유래, 뭐 이런 거 쓰지 말래요. 그리고 인물, 살아계시는 뭐 버락 오바마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말래요. 돌아가신 분은 괜찮대요. 세종대왕 이런 거 괜찮은데 버락 오바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학교마다 좀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성별을 필요가 있고 자기소개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주학 명령에서는 학업적인 우수성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고 진로 계획에서는 본인이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공헌을 할 것인지 사회 공헌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인성명령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령관들은 무엇을 평가하느냐 차별화, 지원 동기, 적합성 이런 항목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이런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은 이제 자소를 보면서 지원 동기를 보겠죠. 네가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원 동기를 봅니다만 아이들이 뭐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지원 동기 얘기할 때 좋은 학교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에 온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우수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 이 좋은 학교를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그건 하나보도 될 수도 있고 상상보도 될 수도 있고 외대보도 될 수 있는데 넌 우리 학교 왜 오냐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학교 간다는 얘기인 거죠. 지원동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이 뭐 외대보거나 상상고 하나고는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는 외골수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에 있는 활동들이 있고 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면서 대학의 그 모습을 보여줘서 합격을 시키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그 적합성을 보는 겁니다. 자기소개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그 자기주학습 영역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이 아이가 학교 내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다가 호기심을 느껴서 이런 탐구 활동까지 스스로 해냈단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는 우리 학교 와도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 좋은 대학교 가는 거니까. 그런 활동이 아예 없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못 보내니까 이 학교들은 그런 적합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들도 다 오잖아요. 오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어떤 다른 점, 차별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자소 쓸 때도 항상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끔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여기서 써있는 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자에 대한 첫인상을 구축하게 된다. 당연한 겁니다. 면접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A, B, C 세 부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는 활동이 괜찮은 아이, 걔가 괜찮은 아이. 얘는 좀만 검증해 보면 되겠구나. A.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게 자기 활동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건지 아닌 건지 하면 얘는 좀 세게 때려갖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는 비교로. 세 번째는 보잘것 별거 없다. 보잘것 없다. 너는 그냥 가볍게 질문 던져서 확인해 보겠다. 이미 그렇게 갈라놓고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대충 하고 면접 잘 보면 되겠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도 이미 첫인상이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잘 쓴 자기소개서, 잘못 쓴 자기소개서, 잘못 쓴 거만 얘기한다고 하면 현란한 미사여구, 추상적 표현.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막 알맹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붙여가면서 막 추상적 표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해갖고 온 애들 보면은 제3자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들이 있어요. 단락이 첫 번째 단락은
되게 거칠고 조금 둔탁한 글씨체로 썼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되게 세련돼졌어요. 엄마가 건든 거예요. 엄마가 건든 거죠. 그게 달라지면 안 되는데 저는 어른들이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아이들 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문학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교내 활동만 과도하게 되고 이제 쓸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기도 많고 그렇게 하게 되고 마지막 제일 안 좋은 건 학생부랑 대조했을 때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는 이 아이가 과학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막 표현해놨어요. 생기부를 봤는데 동아리는 뭐 과학 동아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되고 등산, 음악, 미술 이런 거 하고 과학 세트를 봤더니 딸랑 한 줄만 적혀져 있고 솔직히 이 아이가 과학을 좋아한다는 게 생기부에서 나타나지도 않은데 너는 왜 좋아한다는 거니? 매 면접에 더 세게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지 않는 건 상당히 좋지 않죠. 저희도 생기부를 만들 때는 항상 학생부에 나와 있는 기록들 안에서 일단 최대한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좀 따로따로 말씀드릴 건데 진로라는 부분, 그 자소서를 만들어가는 데서 가장 큰 축이 진로입니다. 진로로 인해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어떤 활동 내용들의 당위성, 동기 이런 것들이 다 확실히 확정이 되는 거죠. 내가 진로가 이거니까 이런 활동들을 한 거죠. 그리고 입학 후 활동 계획도 진로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진로가 가장 큰 뼈대가 된다는 거고 진로 잘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요.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했을 때 예를 드는 건데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발굴로 세상에 기여하는 CEO가 저의 진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CEO의 진로 역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직업에 필요한. 근데 그 다양한 역량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역량을 포인트로 잡고서 글을 써가야 돼요. 자소를. 이 모든 걸 다 나열하면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골라서 가야 되는데 그냥 막 따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뭐가 잘 마음에 드세요?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한 활동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한 활동들을 쭉 나열해놓고서 이 진로 역량들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쫙 이제 매칭을 시켜요. 매칭시킨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뭔가 이 아이의 뭐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를 봤을 때 만약에 이쪽이 좀 괜찮아 보여요. 3D 프린팅도 했고 프로펠러 가지고 뭔가를 특허처럼도 했고 야 이거 가지고서 끌고 가면 생기부가 좀 괜찮아지겠다 라고 하면은 이 내용과 매칭된 역량이 창의성과 아이디어 실행 추진력입니다. 창의성과 추진력. 그럼 이 아이는 이 창의성이란 역량과 추진력이란 역량이 세계에 기여하는 CEO의 가장 중요한 역량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한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을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진로가 중요한 거고 자기주도 학습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고 옛날엔 자기주도 학습 써봐요 라고 했더니 근데 그 자기소개서 맨 밑줄에 학교에 써준 게 뭐가 있냐면 본인 스스로 계획을 하고 본인 스스로 활동한 영역, 활동한 내용을 쓰세요 라고 적혀져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떠올라요? 플래너. 옛날에는 플래너였어. 플래너를 일주일 단위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틈틈이 제가 계획을 잘 짜서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학습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실마탐구 활동들을 본인 스스로 호기심 느끼고 진행했는지 이걸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대로. 단순 자료조사 안 되죠. 유학 정도는 안 될 거고요. 탐구 주제 구체화부터 계획 수립 및 실행 해석까지 논리적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해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탐구 보고서라는 게 어떤 활동을 좀 깊이 있는 활동을 내가 정리를 해놔야죠. 그게 탐구 보고서예요. 정리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소개 녹여내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소개 씁시다 라고 하면 못 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기소개 영역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드리는 거죠.
이 학생은 산불 뉴스를 보고서 잔불로 인한 재발화의 위험성을 이제 뉴스로 접한 겁니다. 그래서 잔불 재발화를 방지를 위해선 어떤 연구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고, 그 잔불 재발화 가능 시간의 최대치에 대해서 본인이 정의를 했어요. 잔불을 100도씨 이상 온도를 유지하는 지속 시간으로 정의하겠다. 자기 스스로 막 100도씨 이상 온도를, 그리고 불을 붙인 다음에 36.5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지속 시간으로 측정해야겠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정한 겁니다.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이 있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활동도 작성한 건데, 자소서를 작성한 건데, 뭔가 탐구 1, 탐구 2와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인 거죠. 이게 탐구 보고서예요. 이게 탐구 보고서에 가까이 어떤 단락 잡아놓은 거고, 거기서 보면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걸 이렇게 쭉 밀어놓은 겁니다. 그냥 글짓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뭐 학교와 교실과 스터디 카페, 면적은 비슷한데 교실을 왜 이렇게 탑탑하고 그런지, 스터디 카페 되게 상쾌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죠. 도대체 어떤 요소가 이 영향을 미치는 걸까? 면적 비슷해 보이는데 CO2 농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CO2를 잴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모듈을 연결시켜갖고서 직접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차이가 나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고사 중3인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자기소개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어쨌든 탐구보고 작성해놓고서 이런 거다. 그리고 실제 합격한 아이들의 실제 이제 내용들인데요. 지금 이 두 내용을 막 읽어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똑같은 책을 읽었어요. 이 두 학생은. 수학 인문으로 수를 읽다가는 책을 읽었어요. 이 왼쪽 학생은 그 책을 읽고서 경제적 불평등과 수학을 연계해서 탐구 활동을 해본 거고, 이 학생은 뭐 사이클로이드의 등시곡선과 최단단곡선의 개념 및 활용 방안을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한 거고. 그래서 뭐 마지막에 보시면은 뭔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배웠죠. 여기도 깨달았죠. 자기가 성장했죠. 성장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꼭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성장했다라는 거를. 지금 요 예시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틀로 해서 자기적 영역을 채워넣은 거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또 책을 시작하긴 해요. 수학의 쓸모를 읽었습니다. 피계 정리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변의 길이를 구하지 않아도 꼭지점의 격자점이 같다는 것만 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피계 정리인데, 그 음식점과 배달점까지의 거리는 가까운데 배달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서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막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막 지역 구역만을 기준으로 배달하는 것을 여기 때문에 가져놨고, 그거 가지고 막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또 뭔가를 또 깨달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얘는 책에서 뭔가 지식을 배운 거긴 하지만은 이 내용은 실생활의 어떤 불편한 점, 그죠? 실생활의 불편한 점을 가지고 소재로 해갖고서 탐구 활동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실대와 통하는 심리학 이야기를 읽고 또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책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 네. 생활기록부에 책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읽었다는데 책 기분은 없어요. 그러면 또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어쨌든 친구 10명에게 무슨 포용과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그걸 받아가고서, 와, 여기 보시면 긍정, 부정 각각에서 평균치로 높은 집단을 1군, 낮은 집단을 2군 나누고 T, 검정, 등등선과 포엠의 에펙 사이즈를 구해본 결과 긍정, 지정에서 1군 집단 이렇게 채워놓으면 어머니들 항의 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빠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공부하면 됩니다. 네, 공부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얘는 뭔가 심리학자 자기 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랑 연관된 자기적 영역을 채운 거긴 한데, 좀 이렇게 칭찬해줄 만한 거는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를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본 거고, 그리고 그 연구 자료랑 어떤 논문에 나온 검증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거기서 뭔가가 차이점이 있으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유가 뭔지 원인 파악까지 해나간다면 얼마나 고정해서 좀 높게 붙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 나간 자기도학습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도학습에서 탐구 주제는 이건 뭐 설명드릴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에서 탐구 주제를 뽑아낼 수는 있다. 어쨌든 뭐 갤러리로 가는 거니까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뭔가를 새로운 걸 창조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면서 이런 그래 국제사회는 이민자 수용의 숨기는과 엮이는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써본 것도 있다. 요거랑 좀 비슷한 걸 만들어 볼까? 그럴 수 있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탐구 주제. 그러니까 진로가 뭐 교육이나이, 언론이나이, 내과학이나이, 문해창작이나이들이 어떤 탐구 주제를 만들어서 자소서를 만들었는지를 좀 예전 자료를 합니다. 요새 최근 자료는 보여줄 수 없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용으로 보여줄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한다면은 자기도학습 영역은 그냥 보통의 아이들,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 잘 못 씁니다. 진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아쌤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고 있긴 한데 자기도학습 영역이 작성되는 소재들은 다 교과학습 내용에서 보통 응용 심화되는 것이고, 동아리나 진로 봉사활동 등에서도 많이 또 소재를 끌고 옵니다만 아이들이 모릅니다. 까먹고 있어요. 기록이 되어져 있는, 생기고 있는데 뭐 했어요? 모르겠는데 기록돼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록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소재를 많이 끌고 오기 때문에 진로랑 관심 있는 것들을 좀 진로가 어쩌고요? 그래요. 진로가 없잖아요. 네? 진로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진로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변할 겁니다. 진로는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고2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 진로를 해갖고 막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 많이 썼으니까요, 그죠? 아이들 막 자기소개서 많이 썼으니까 근데 다들 자기만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썼는데 나중에 대학교 때는 또 다른 진로가 됩니다. 대학교 자기소개 쓸 때도 다른 자기소개 쓰고 지금 자기소개는 안 씁니다만 다 달라요. 근데 그게 한결같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의 목표가 있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가능하더라도 어차피 변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걸 가지고 한번 진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항상 질문하라, 뭐 올바른 진로는 없다, 상상하라. 지금 이 내용들은 다들 좀 차별화된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상한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아이가. 데스노트를 쓴 범인을 검거한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제 뭔가 이제 논문을 찾을 때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료 강의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 당연히 알려드려서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시죠. 공유하고. 그럼 이제 인성을 보겠습니다. 인성. 인성은 아이들 인성 써라 그러면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학교에서 뭐 청소하다가 말을 안 듣고 멘토 멘티하고 비슷하게 해주고. 그래서 근데 인성 영역을 쓰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왜 우리죠? 내가 한 게 없거든요. 한 게 없거든요. 그냥 같이 그냥 멘토 해보거든요. 그냥. 그걸 내가 했다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했다로 바꿔야 되는 거지 우리로 포장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아이가 했다는 걸 포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소서를 쓰는 것 안에서 가장 소설의 영역에 가까운 게 여기 인성 영역입니다. 인성 영역은 거의 소설에 가깝게 현실에 입각하여 소설을 말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약간 나로 바꿔서 이제 극적인 그 상황을 좀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저희가 다 해주고요. 예시고요.
이거는 이제 소통과 배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라기보다는 내용이 있는 것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발전하는 항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얘기를 해야 되나요? 노인분들한테 그 문화유산 해설활동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분들은 뭐 누군가한테 뭔가 알려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래 자기가 막 해설을 해야 되는 건데 노인분들한테 어르신분들한테 이제 뭔가 질문을 자기가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서 막 얘기가 나오면 서로 띠까띠까 대면서 호응이 되게 좋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 아이가 뭐죠? 배려를 한 겁니다. 배려. 이분들한테 자기가 해야 될 활동이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한 거고 그리고 소통을 한 거죠. 그런 걸 이제 이 내용으로서 제시를 한 거고 마지막에 경청의 자세와 소통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또 자기가 성장한 결과까지 딱 잡아놓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여기서는 독서부에서 이 활동을 한 건데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아이가 독서신문도 편찬하고 책 속 보물찾기도 도서관 탈출 게임 등의 행사도 기획을 했고 혼자 했겠어요? 같이 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도서관 내부 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도서 검색법을 소개했다. 이건 좀 더 뭔가 자기가 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했다. 그래. 그 정도 설명한 거고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해서 모든 구성원들과 1대1 상담을 진행하여 이거 조금 유연하긴 한데 뭐냐면은 역할 분담 과정에서 구성원 대다수가 쉽고 편한 일만 도맡으려 하자. 이거는 이제 약간 시혜적인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그런 거잖아요.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자. 저는 모든 구성원들과 1대1 상담을 진행한 후 로테이션 전략을 사용해서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을 공평하게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구성원들과 1대1 상담을 했다라는 자기의 어떤 소통의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로테이션 전략을 사용했다라는 이 문구는 자, 로테이션 전략이 뭐죠?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면접관이 물어보겠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구구절절히 다 표현할 건 아닙니다. 면접관이 질문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죠. 여기다 잡아놓으면 무조건 질문할 거거든요. 그냥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또 어쨌든 1,500자 이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명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잘 판단해야 돼요. 설명할 거 설명하고 딱 잡아놓고 그런 부분 필요하다. 지원 동기 및 입학 활동 계획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지원 동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얘기했죠. 왜 이 학교여야 하는지를 얘기해봐. 그래서 나의 진로 실현에 적합한 학교인지 요구한 인지사항은 어떤 학교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교육과정 동아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을 하게 되면 좋은 학생들이 많고 수험생들이 많고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건 작년에 외대부고 이번에 외대부 합격한 아닌 건데 이건 읽어볼게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계 윤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외대부고 동아리 아포테케에서 식견을 넓히고자 다짐하게